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심에서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아이들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바로 물놀이장인데요.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이나 안전관리도 믿을만 하지만 무엇보다 가벼운 주머니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인기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부터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도심 한복판.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지만 아이들은 더위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쉴 새 없이 물장난을 치고 미끄럼틀도 타며 물놀이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미끄럼틀 타고 물도 맞았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도심에 지자체가 마련한 물놀이장입니다. 때문에 하루 평균 400명이 넘는 시민이 찾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지만 집과 가깝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또래끼리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의 표정도 절로 밝아집니다. 경제적인 것도 괜찮고 여름에 멀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임실군도 최근 간이 물놀이장을 마련하고 여름 축제에 들어갔습니다. 수상 축구 풀장과 유아 미끄럼틀 등을 갖춰 아이들의 인기 놀이터가 됐습니다. 아쿠아 페스티벌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었으니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이나 안전관리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여름나기 명소로 손색이 없습니다. 수질 관리를 위해서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매일 새로운 물로 교체하여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정읍천을 활용해 물놀이장을 조성했고 김제시는 시민문화체육공원, 부안구는 갯벌 생태공원에 고창군은 복분자 클러스터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도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를 이진철 기자가 짚어봅니다. 일본 후쿠오카 시내입니다.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80대 A씨로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부인과 A씨가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8년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만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사고는 늘어 2018년에는 3만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9%대였지만 2016년 10%를 돌파하고 2018년에는 13.8%를 돌파했습니다.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고령 운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2.19명으로 전체 평균 0.98명보다 무려 2.23배나 많습니다. 이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사망자는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라북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25%가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 안전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고창군 통합관제센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자살 가능성이 의심되는 50대 남성이 실종된 건 지난 4월. 다행히 고창의 한 요금소에서 포착돼 경찰이 구조했습니다. 2달 전쯤 슈퍼 앞 길가에 쓰러진 어르신을 119에 연락해 구한 것도 고창군 통합관제센터에서 발견한 겁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보 제공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주차장에 지금 차량이 사고 난 걸로 지금
보이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또 재난이나 재해 대응 능력도 한층 높였습니다. 고창군은 4년 전부터 지역 내 CCTV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범지대와 통학로 등 방범용 CCTV 880대를 통해 주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영상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여러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동하여 지능형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경찰청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와 지리정보 시스템도 연동해 관제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각 마을에 CCTV도 확대 설치하고 화질이 좋지 않은 CCTV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앞으로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 주민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여성 친화 도시 고창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관리나 보안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안읍에서는 요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공사 4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군 부안읍입니다. 이곳은 지난 2월부터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편 도로로 가기 위해선 설치된 밧줄을 넘어서 가거나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인근 상인들은 전면 통제된 도로로 인해 손님이 줄었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교통도 많이 불편하고 우선 길이 막혀 있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쓰는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줄어버렸죠. 차로 와서 담배 한 가게라도 사가는데 뭐 담배 사러 오는 손님도 없고 단골 손님만 겨우 어디 그냥 골목길로 해서 찾아서 한 번씩 오는 손님밖에 없고. 이렇게 도로를 전면 통제하거나 일부 구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부안읍에서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읍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4개입니다. 공사 구간의 경우 짧게는 530여 미터부터 길게는 약 2.3km까지 다양합니다. 공사는 빠르면 오는 10월, 길게는 12월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공사 구간이 겹칠 경우 해당 부서끼리 일정을 조율하지만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 중복 구간이 있다면 저기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사를 들어가는데 그런 구간이 아니고 이제 개별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뭐 따로 뭐 이렇게 하진 않고. 부안읍 전역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개통한 지 1년도 안 된 터널에서 물고까지 고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북방송 보도 이후 관련 당국과 시공사가 같이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일단 여름철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정읍시와 순창군을 오가는 21호선 국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마치고 차량이 다니기 시작한 개운치 터널. 그런데 2,205m 길이의 터널은 물기로 가득합니다. 순창 방면으로 노면 2,000여 미터 정도가 젖어 있고 갓길의 경우 물이 고인 곳도 발견됩니다. 터널 내부는 습하고 벽면 대부분은 이렇게 물기가 서려 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터널 천정에서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터널 안팎의 온도차로 설명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벌써 여러 달째인 원인 모를 현상 때문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겨울에 이 도로가 지금 거의 다 얼판인데 우리 저 쌍치 주민들 저 살아날 사람 없어요. 현재 물고임이나 천장에서 물 떨어짐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시공할 당시 차수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관계 당국과 터널을 지은 회사가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공사 측은 여름철엔 습기가 차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민원인 등은 9월 이후에 같은 현상이 반복하는지 일단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원 제기하셨던 분들이랑 연사무소 위원장님이랑 다 오셨었어요. 서로 이제 합의를 하기를 일단은 9월까지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든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9월 이후로. 그렇지만 면밀한 분석을 위해 시공사 측의 기술적 검토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무더운 더위가 이어질수록 시름이 깊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축산 농가인데요. 많은 농가가 지난해 폭염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돼지 농가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린 물은 아래에 설치된 차광망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기술을 통해 평균 4도에서 5도가량의 축사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에서는 물 뿌리기와 공기 순환을 돕는 배기팬을 통해 더위와 맞서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폐사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팬의 설정들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하고 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이 지속하면서 전국적으로 323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88만여 마리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충남과 전남도 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가축별로 살펴보면 기초 체온이 높은 닭이 가장 많이 폐사했습니다. 체내에 열을 내보내는 능력이 낮은 돼지도 상당수가 더위에 피해를 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폭염 대비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가축 폭염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이제 지속적으로 농가 현장 기술 지원을 실시해서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가 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축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는 만큼 올여름 폭염에 대한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올해 1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열탈진이 5명, 열경련이 4명 등 모두 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80대 1명, 70대 2명, 60대 4명으로 60대 이상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상예보를 주시하면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순창군 지역화폐인 순창사랑 상품권이 정식 발매됐습니다. 1일 순창농협본점 특설무대에서는 순창사랑 상품권 발매를 축하하는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인사와 공공기관, 사회단체 직원 등은 순창 종합시장에서 상품권 구매를 독려하며 장보기를 병행했습니다. 순창군은 평상시는 7%, 명절엔 10% 할인율을 내걸고 1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유통할 예정입니다.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할 방침입니다. 자금 후 지역 묘기의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서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고 또 가맹점에서도 현금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당일날 환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과 가맹점에서도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국가사적지인 김제지역의 관아와 향교에서 김제문화제 야행이라는 야간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김제문화제 야행은 44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 1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김제관아에선 조선시대 민원 처리 상황극 등이 열리고 향교에선 선비 문화를 알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등이 잇따라 열립니다. 김제문화제 야행은 밤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보니까 근데 저기 뭐 3억이나. 프랑스 파리 하면은 에펠탑이 떠오르고 미국 뉴욕 하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르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것들을 바로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이 랜드마크로 활용되는 것들이 바로 조형물이 있는데요. 전라북도에도 랜드마크로 활용되는 조형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부안군에 있는 줄포만 생태공원입니다. 이쪽을 보면은 푸르스름한 조형물이 하나 서 있는데요. 대강 눈으로만 봐도 그 크기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인지 궁금해서 이 주변을 좀 돌아봤는데 한글로 된, 우리나라 언어로 된 설명문이 하나도 없어서 이 조형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짐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어느 나라 문자인지 모를 언어로 새겨져 있는데요. 해석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조형물을 보면은 서양인과 동양인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이 부안군 또는 줄포만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만약에 관광객이 이곳에 처음 와서 이 조형물을 본다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태공원 측에 문의한 결과 푸른색의 동상은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였습니다. 지난 2005년 한 드라마에 나와 인기를 끌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곳을 찾는 관람객의 수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부안군 신운교차로입니다. 부안군 관문 역할을 하는 이곳에 높이 10m에 달하는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부안 첫 사람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부안군이 설치했습니다. 모두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부안군은 600년 전통을 가진 부안의 농업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조형물이라고 설명했으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가 있어야지. 저가 있은 게 색깔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값이거든요. 세금이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조형물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은 부안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3월 길이만 해도 30m가 넘는 용 형상의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김제시는 용 형상 조형물을 포함해 김제 시민공원 일대의 랜드마크 조성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용 형상 조형물은 밤이 되면 빨간 조명이 들어와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는 탓에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밤에는 저 길에서 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막 화려하더라고. 밤에는 안 와보고 낮에만 와보니까 근데 저기 뭐 3억이나. 전혀. 용 하나에 3억 원이라 그러는데? 그런데요. 3억이요. 아이고 그러네. 왜 지자체들은 거대 조형물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 시선을 끄는 데는 시인성이 높은 시설물로 설치를 했어요. 교통량이 거기에 좀 많이 있거든요. 밝게 해서 반짝반짝해서 좀 좋게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뜻이었고요. 단지 이제 김제시 이미지와 벽골제 이미지, 수변공원을 화사하게 한다는 그러한 제안만 저희가 주고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여 명실공히 동화급 랜드마크 정읍이 되길 바랍니다. 정읍 시는 높이만 50m에 달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랜드마크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지자체의 조형물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know?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